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예, 밤새 비가 왔었어요. 그쵸? 이제 뭐, 가을로, 완전히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좀 덥기는 합니다. 주식시장 춤을 추고, 뭐, 희망을 주는 듯 하다가도 다시 꼬꾸라지는, 그런 어려운 과정, 계속되고 있네요. 일단 지난 밤새 해외 증시부터 먼저 보면 미국 증시가 지난밤 또 빠졌죠. 빠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조그만 양봉은 만들었어요. 과연 이 양봉이 희망을 줄 수 있는 양봉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양봉이라면, 저점 지지선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의 세계의 증시 또 세계 경제 분위기는 절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를 이렇게 짓눌렀던 기업이 있다면 페덱스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페덱스. 예. 페덱스가 세계 물류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페덱스가 실적을 상당히 암울하게 내놨습니다. 예. 있을려나? 없네요. 페덱스가 유명한 기업인데도. 이 페덱스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분야의 물류를 취급하는 업체죠. 예. 뭐 항공 운송 같은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 페덱스가 예상을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를 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무려 사상 최대 낙폭인 21.4%나 폭락을 했어요. 이제 페덱스 개별 종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업은 전 세계에 안 닿는 곳이 없는 물류 업체다 보니 세계 경기에 가늠자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는 기업입니다. 일단 물류 기업의 실적이 나쁘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물류 운송 업체니까 글로벌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일단 페덱스의 그 실적이 나쁜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나빴으니까 뭐 앞으로는 좋아지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페덱스 CEO가 나와서 어제 이제 CNN 방송을 보고 있는데 올해 실적 전망을 지난 6월달에 이제 발표를 해놓은 게 있는데 반기 실적 나오면서 아예 그냥 철회해 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나쁘다. 실적 전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 거시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서 글로벌 물동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가늠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또 그래서 비상 계획으로 좀 비용 절감하는 이 비상 계획으로 컨피션스 플랜이라고 그러죠.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아이고 이거 진짜 경기 침체 하더니 현실화되는구나. 무엇보다도 물동량이 줄어든다는 거가 현실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향후 전망까지도 아주 암울하게 보고 있다는 거, 이제 큰 거죠.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 투자자들이 일제히 이제 뭐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방어적인 우리가 스탠스를 가져야 될 것 같다. 이 상황을 그냥 지나가고 그냥 뭐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이 낙관론을 가질 자리가 아닌 것 같다. 시장 바닥이 어디일지 확인을 하고 그 확인을 하는 과정도 뭐 V자 반등으로 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좀 길어질 그런 전망, 그런 마인드로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사실 중국의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됐어요. 어제 이제 중국 경제 지표 보면은 일단 뭐 산업 생산이라든가 소매 판매 뭐 이런 것들이 좋게 나왔습니다. 산업 생산이 이제 그 전년 대비해서 4.2% 증가해갖고 전망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고요. 소매 판매도 지난달 2.7%에서 5.4%로 크게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수 경기도 좀 살아나는 것 같고, 고정자산 투자도 증가를 해서 실업률도 좀 낮아졌고요. 중국의 이제 경제 지표들은 일제히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적극적인 그 부양책들을 내놓으면서 뭐 금리도 인하시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는 이제 평가인데요. 뭐 미국 쪽에서도 로이터 통신이 중국 경제가 8월 달에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중국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중국 경제가 3.5%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는데 중국 정부가 예상하는 목표치는 5.5%죠. 한참 못 미칩니다. 또 그 예상보다 8월 달 경기가 호전은 됐지만 그러나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위안화가 지금 거의 뭐 환율 방어에 나섰죠. 중국이. 그래도 위안화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위안 달러 환율이죠. 포치라고 합니다. 1달러에 7위엔을 얘기하는 거죠. 7위엔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이것이 상당히 이제 중국 쪽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위험 요소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죠. 그동안 달러와의 강세 현상은 뭐 다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중국 위안화는 좀 잘 버티는 상대적으로 덜 그 가치가 하락한 화폐였는데 이제 중국 위안화도 7선이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7선이 깨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우려를 좀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어제 중국 증시는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어요. 2.3%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네. 이런 좋은 경제 지표를 내놨지만 환율이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 2년 만에 이제 포치선이 깨졌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한 겁니다. 악재로 작용을 해서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빠졌는데 사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달러 인덱스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지금 그 거의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그죠? 사상 최고 수준. 그러니까 2000년 IT 버블 이후 최고 수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연간으로 한번 볼게요. 연간으로 달러화 가치는 연간 올해 들어서 14.8%가 급등을 했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근데 이제 위안화 가치는 어떠나 보니까 위안화 가치는 이제 환율이 거꾸로니까요. 위안화 가치는 10.3% 하락했어요. 환율이 올랐으니까 10.3% 하락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유로화는 또 어떤가 봐봐요. 유로화는 거꾸로 옵니다. 예, 유로화는 11.6%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위안화 다음에 유로화 가치가 떨어진 거고 달러화만 오른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환율 가치를 좀 보는 이유는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만 달러 가치는 어땠나요? 12.7%가 하락했습니다. 그럼 원화 가치는 어땠을까요? 원달러 환율. 원화 가치는 16.7%가 하락했습니다. 16.7%.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셨듯이 이게 순서대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달러는 나홀로 강세고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가 10% 이상 하락. 유로화는 11.8% 하락. 그 다음에 대만 달러가 12.7%. 그 다음에 한국 원화는 17% 정도. 예. 올해 들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더한 나라도 있기는 해요. 어디요? 일본. 예상하셨겠지만 일본의 엔화 가치는 24.2%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심각하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달러가 너무 강세를 보이는 것도 미국에 도움만 되는 건 아니죠. 미국이 뭐 강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미국 기업들은 이제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좋을 리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것보다는 국부가 빠지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죠. 예, 국부가 빠지는 것보다는. 우리 지금 올 연말 이제 내년 초 되면은 올해 국민소득 발표 있겠죠. 아마 달러로 환산된 거는 많이 후퇴할 겁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후퇴할 거예요. 감수해야 될 거고요. 국가 자산이 그만큼 17%나 지금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예? 내 개인 재산이 예전에는 달러로 환산했을 때 10만 달러 내 재산이었었다. 좀 그러니까 100만 달러라고 치죠. 뭐 한 10억 정도, 2억 정도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14억이 돼야 100만 달러가 된 거예요. 그냥 12억 그대로면은 어찌 돼요? 한 90만 달러? 90만 달러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0만 달러가 날아가 버린 거야. 국민소득이 달러로 환산하면 작년에 100만 달러였는데 올해 90만 달러로 떨어지는 거야. 그런 효과가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더더군다나 좀 힘들어진 게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에서 가운데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대만만 하더라도 미국 의존도가 높아요. 중국 의존도도 있지만 중국과는 뭐 필수적인 거 외에는 미국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체나 기술 부품 수출 같은 거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40%나 돼요.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미국은 미국대로 압박을 해오고 있고 지금 중국 3인자 우리나라 와 있대죠. 내일 모레 또 미국 부통령 2인자 온다죠.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이다. 예. 그 다음에 고금리. 지금 주담대출 금리가 6%대로 올랐답니다. 현재 신규 대출의 경우는. 미국도 그렇대요. 미국도 6%대래요. 주담대가. 미국 같은 나라도 6%다.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세계적인 경기 침체
침체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접어들고 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으쌰으쌰하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IMF 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순수했고요. 애국심도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있던 애들 돌반지 저도 갖다 내다 팔았는데, 정부에서 하자 그러면은 따라들 했어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도 해보지 못했던 국제사회가 깜짝 놀랄 만한 IMF 탈출 가장 빠르게 했고요. 그런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지나치리만큼 갈라치기가 돼 있어서, 예, 지금 정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여소야대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작은 했지만 뭔가 해보려고 해도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못하는 이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대화는 아예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빨리 좀 정신 차리고 위기를 벗어나려는 힘이 합쳐져야 되겠는데, 희망이 안 보이네요. 희망이 안 보여요. 이래저래 세계 경제도 박살나, 국내 상황도 뭐 엉망이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시장에 바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 바닥은 길어진다로 놓고 대응할,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전략으로 환율 상승세가 이렇게 가파라지고 있는데,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우리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여러분 이제 뭐 워낙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이 환율이 꺾이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꺾이기를. 언제쯤 꺾일까? 꺾이면은 지금 들어오면, $10,000 들고 들어오면 1,4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쭉 환율이 꺾여가지고 다시 예전에 1,200원대로 떨어진다고 쳐요. 연초에 1,200원대였으니까. 여기까지로 떨어지면 어찌 되겠어요? 외국인은 1,200만 원만 환전해도 $10,000가 되는 거야. 그리고 200만 원 남어. 이걸 뭐라 그래요? 환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400원에 들어왔는데 앞으로 1,450원, 1,500원 된대. 그럼 지금 들어오면 가만히 앉아서 50만 원, 100만 원 손해보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죠. 외국인 자금이 안 들어와요. 거꾸로 앞으로 1,450원, 1,500원 된다는데 외국인들이 지금이라도 팔아야지, 팔고 나가버려야 손해가 덜하겠다 해가지고 외국인 매물이 출회가 되는 겁니다. 빠져나가려는, 손을 피하려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는 예상이 든다면 환율이. 그런데 지금 외환 거래를 하는 그쪽 시장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올 연말까지 1,450원 고점 노는 아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하게는 1,500원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1,500원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외국인이 팔고 있고 환율은 계속 오를 거라면 주식은, 현물은 당분간 현물 매매는 멈추자. 그렇다고 지금 박살나 있는데 기본이 30% 손실 나 있을 텐데 이거 지금 팔고 도망간들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급한 자금 아니면 버티십시오. 넉넉하게 잡고 한 2년 내다보고 버텨보세요. 그러면 번전 옵니다. 최소한 번전 옵니다. 예. 그러나 급한 자금이라면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만드세요. 만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십시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ELW 매매 말입니다. 지수가 빠져도 돈을 벌고
올라도 돈을 벌 수 있는 ELW, 그러니까 선물 지수에 투자를 하는 그런 매매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 선물 매매. 자, 이 다음 주 또 FOMC 회의가 있어요. 뭐 1%포인트 올리냐 0.75%포인트 올리냐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돈 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시장이 빠지는데 돈 벌 기회를 얘기하고 있는 이런 여러분들 이런 투자 왜 안 하십니까? 이런 투자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방 이번 주 추석 연휴 마치고 와서 첫날입니다. 9월 13일 날 270만 원 본 거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14일 날은요. 운이 좋았어요 또. 예, 그러니까 이 전날은 13일 날은 콜 가지고 있던 거 확 판 거야. 연휴 동안에 세계 증시 올라나서. 그 다음 날은 고점이라 생각하고 콜 팔고 풋을 사놨네. 이런 야근 사람이 다 있나. 어디서 또 대박 냈잖아요. 거기에다가 풋 딱 팔고 나서 10시에 콜로 들어갔네. 요것도 30% 또 먹었네. 단타로. 그래서 14일 날도 270만 원 벌었어요. 그래, 그 다음 날은 15일 날은 전일 풋 사가지고 2월에 뜬 놈 가지고 또 먹었네. 20%. 그죠? 지수가 빠지니까 뭐고, 빠지니까. 에? 올라서도 대박을 내고, 빠져서도 먹고, 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7월 달에 요만큼 벌었습니다. 10월 물에. 10월 달에. 560만 원 벌어놨어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느긋하겠습니까? 그쵸? 매매요? 아니, 이렇게 쉬운 매매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에 사라. 예? 얼마에 팔아라. 비중까지 정해줘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사라 문자 보내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팔자 문자 보내요. 여기 보세요. 10시 2분에 10시 2분에 390원에 여기 있죠? 390원에 한 계약을 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한 계약 사라. 더 크게 확대해봐요. 네. 그래갖고 10시 22분에 어땠어요? 10시 47분에 45분 만에 510원에 30% 수익 내고 팔재요. 510원에 팔아요. 30% 수익 청산. 그죠? 종목 코드 번호 알리죠. 매수 가격 알리죠. 비중 알리죠. 매도 가격 알리죠. 수익 내역 알리죠. 이런 매매 여러분들 못하면은 뭐를 따라 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다음 주는 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주간이죠. FOMC 회의가 있어요. 여기 따라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은 환율이 돌아서지 않는 한은 재미 크게 있을 수가 없어요. 환율이 꺾여 내리지 않는 한은. 근데 지난 밤새 또 달러가 조금 주춤했어요. 조금. 크게는 아니고 보합이었는데 우리 국내 어제 이제 정부에서 어제 그제 이틀 연속 직접 개입에 들어왔습니다. 외환당국에서. 환율이 1,400원 넘어갈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들어왔어요. 어제도 1,399원 찍었죠. 들어왔어도 환율이 만족할 만큼 빠지지를 않아. 간신히 1,400 돌파하라 막는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어제 내내 고점 움직이다가 막판에 보세요. 3시 넘어서 3시 넘어서
3시 20분에 동시호가에 뚝 떨어뜨린 거예요. 정부 개입 들어와갖고. 예. 그저께도 1시에 뚝 떨어뜨렸고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거죠. 왜냐? 우리 지금 외환 보유액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하느라고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갖다 풀고 있는 거예요. 달러를 내다 판 겁니다. 싸게. 그래서 환율이 떨어진 거죠. 수출 계속 무역수지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억 달러 이상씩 적자를 보고 있어요. 경상수지마저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환율 방어하는데 역부족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판을 읽고 있는 외국인이 이 판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환율 시장까지 얘들이 치고 들어오면 우리나라 걷잡을 수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문제없다고 안심시키고 있지만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어봤던 투자자들은 이게 큰일이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예요. 훅 갑니다. 훅 가요. IMF 선언하고 나서 그 쟁쟁했던 제1은행부터 시작해서 은행들 확 짜그라지는 거 보셨죠, 여러분? 금융위기 때 쓰러진 기업들이 몇 개입니까? 한순간에 갑니다. 그런 위기 상황이다, 지금. 그런 위기 상황이다. 어찌 될지 모르니,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고 러시아가 지금 퇴각하고 있고 그렇다는데 푸틴이 그렇게 퇴각하고 조용히 물러나겠습니까? 어찌 될지 몰라요. 북한 김정은이는 여지차하면 나는 핵무기밖에 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뉴스 탑에 속보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나라 국방차관, 미국 가가지고 B-51 폭격기 밑에서 인증샷 하고 있습니다. 니네 그러면 까불면은 바로 간다. 이렇게 이제 북한 겁주고 있는 건데 상황이 이래요. 심각한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위기일 때마다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글로벌 이 세계는 뭐를 했냐? 전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역으로 전쟁이 나서 세계 경기가 위험에 처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시각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걸 이용해서 미국이 패권 강화로 간 것 같습니다. 패권 강화 정책으로 갔어요. 이전에 트럼프가 중국하고 그렇게 아메리칸 퍼스트 하면서 중국 관세 왕창 물리면서 무역전쟁 했지 않습니까? 못 이겼잖아요. 근데 마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여기에서 달러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만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만 달러 가치가 올라가서 미국만 승승장구해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판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쉽게 가실까? 미국 다음 주 21일 날입니다. 21일 날 FOMC 회의해요. 현재 미국 금리선물 시장에서 예상치로는 75bp 0.75%포인트 올린다는 것이 84%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가 100bp 1%포인트 올린다는 의견이에요. 만약에 1% 올리면 시장 충격은 단기적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나 시장 전망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배팅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75bp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 이것은 지금 시장에 상당히 선반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75bp 인상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이 금리
그 고강도 긴축 정책, 큰 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은, 공포는 좀 누그러들 것 같습니다. 좀 누그러들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경계심이 계속 있을 것이고, 또 금리를 이제 결정해놓고 나서 앞으로도 언제까지, 그러니까 올해 목표 금리를 몇 프로로 잡느냐, 지금은 4%로 잡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은 움직일 겁니다.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죠? 금리 인상이 호재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공포 심리는 조금 더 무뎌지겠죠. 다만 시장이 반등을 하고 돌아설 자리까지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미국의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르겠죠. 미국이 이자를, 금리를 그렇게 세게 준다는데 미국으로 돈이 옮겨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준대요. 금리 역전, 한미 금리 역전이요. 예. 지금 대등해졌지 않습니까? 같아져 있거든요. 2.75%. 근데 다음 주 되면 역전이 돼요. 그럼 아까 그 외국인들의 환차손, 환차익 얘기 말씀드렸는데, 금리로도 지금 게임이 안 되는 판이 되면, 뭐 0.75% 이상 차이가 난다면, 여러분 같으면 한국에다가 돈 맡겨놓겠어요? 미국에다가 맡기겠어요? 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즘 젊은이들 다 해외 주식으로 갑니다. 한국 주식에선 다 뺐잖아요. 예탁금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탁금, 고객 예탁금이 52조밖에 안 됩니다. 예. 75조 했던 게 지금 20조 이상이 빠졌어요, 올해.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또 돈이라는 거는 가야 될 때가 있으니까. 비트코인 시장도 안 좋아요. 미국 테슬라, 애플 산대요. 그게 그래도 제일 좋다. 네? 이런 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국내 주식 투자, 여러분, 환율이 떨어질 때까지는, 이제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가 보이면 외국인 투자자들 막 들어올 겁니다. 환차 이익을 먹기 위해서. 네. 그때까지는 현물 투자는 좀 접어두시고요. 예. 묶어두시고 ELW에서 큰 수익 한번 내보십시오. 찬스 옵니다. 찬스 옵니다. 지금 국내 주식들은요, 이 환율 때문에 지금 골병 들어 있어요. 국내 그 언론이 별로 다루질 않고 있어요.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같아요.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면은 정부 정책 전혀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이 안 좋은 얘기는 좀 묶어두는, 좀 뒤로 좀 약하게 목소리를 낮추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위험 발언이 좀 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그 기업들 중에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들 지금 비상입니다. 비상.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들 많잖아요. 네? 이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요, 연말에 이제 재무제표 제출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어떠겠어요? 달러로 올릴 거예요? 달러로 못 올리잖아. 원화로 환산해 가지고 현재 우리 기업 부채 상황이 어떻고요? 뭐 이래야 돼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달러가 오르고 환율이 떨어져 가지고 환율이 올라 가지고 부채가 뜬금없이 작년 말에 비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7%가 올랐으니 빚이 17%가 늘어나 버린 거야. 그러면 부채 비율이 느닷없이 올라 버리고
재무 상태가 양호했던 기업이 나빠지는 꼴이 되는 거고. 그쵸?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또 이자도 달러로 갚아야 되니까 잔뜩 줘야 되고. 예를 들면 항공사들 비행기 전부 달러 아닙니까? 그죠? 여러모로 힘들어진 상황이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모로. 예. 그래서 제가 위기는 기회다라고 이런 말은 자주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자주 들으실 텐데 어제 보면은 그 환율 상승의 수혜주로 자동차주들이 조금 약세장에서 강세 보였어요. 그죠? 약세장에서 그래도 좀 움직였는데 자동차가 진짜 기회일까요? 주가가 좀 강세예요.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안 준다. 뭐 이거 이번에 한미 정상회의에서 좀 다루지 않겠어요? 그런 기대감 같은 것들이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해지니까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해결 못하면 미국 인플레 방지법에 따른 혜택 못 받으면 현대차가 지금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전기차 비중이 테슬라 다음으로 2위예요. 예. 그래서 이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인플레 방지법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어. LG 에너지 솔루션. 얘가 요즘 그래도 강세 보여요. 예, 50만 원 돌파하고. 얘는 아무래도 그 인플레 방지법의 수혜주가 됩니다. 2차 전지 분야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중국 물건을 이제 못 쓰게 하는 데 따른 수혜가 반사이익이 좀 나올 수 있는 기업이죠. 반대로 아까 이제 뭐 항공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공주는 그래도 또 이제 항공 수요가 늘어나는 혜택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환율 상승을 부담으로 하고 있는 쪽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것들 신저가 때리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신저가. 이게 지금 어디까지 빠지냐 너 걱정이 태산이죠. 그죠?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기 지켜야 돼요. 못 지키면 큰일이에요. 쌍바닥이네 현재까지는. 지켜주겠죠? 라는 막연한 기대 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 보십시오. 주봉으로 보면은 이 중요한 지지선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하방으로 무너지고 있죠. 주봉으로 보면. 무너지고 있죠? 이거 무너져 버리면 큰일이에요. 이제 오만전자도 힘들어진다 소리 나옵니다. 예, 오만전자. 지금, 여러 악재들 많이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미국이 인텔이 100조 원을 투자를 하니 어쩌니. 미국 내에서 반도체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다. 멕시코가 이제 수혜를 많이 입더군요. 이런 것들. 지금, 반도체 업황 부진에다가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식 현물에서는 볼 게 없어요. 예, 볼 게 없어요. 자, 삼성전자 보셨고 종합지수도 보면 지금 자리 제가 전에 요거 말씀드렸어요.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매물이 작아서 쉽게 반등할 것이다. 반등했죠, 여기까지. 그죠? 반등했고요. 그 다음 여기 삼중바닥, 다중바닥 찍고 반등 나왔잖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여기 중요한 바닥 자리예요. 여기 뚫고 떨어지면 다시 또 저점 떨어진다 얘기 나옵니다. 반등해야 되는데 2400선 지지난주부터 제가 얘기했나요? 지난달에. 예. 근데 썸머랠리도 끝났다 그랬고요. 지금 2400이 깨졌죠, 일단.
깨졌는데 빨리 2400 위로 올라서야 됩니다. 다시 무너지면 안 되는데 FOMC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두고 봐야 되겠어요. 지난 밤새 해외 증시 하락에도 월요일날 우리 증시는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뭐 그 정도 전일 이제 하락폭이 좀 선 반영이 됐고, 네, 그런 부분들 좀 있는데, 미국 증시를 보면 그게 중요한 자리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나스닥 지수 한번 봐요. 이 박스 틀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연중 저점, 여기가 지지선이에요. 이거 지켜내느냐가 중요한 자리예요. 나스닥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현재로는. 그래서 이것도 하방 리스크가 아직은 큰 흐름이다. 반등을 얘기할 수 없는 자리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조정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은 길어질 것이다. 그죠? 가장 대장주들의 모임인 다우지수도 중요한 지지와 저항이었던 자리가 다시 또 지지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무너졌어요. 다음은 어디예요? 전저점밖에 없지. 그죠? 전저점. 3만 선. 이렇게 지금 하방이 뚫리고 있는 글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 자, 요거도 S&P 500이요. 우리 뭐 코스피 200으로 볼 수 있겠죠. 20% 급등 이후 조정이란 말이에요. 반등하는 듯 했는데 다시 되밀리면서 그 자리를 이탈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락 추세구나. N자형 하락인가? 그죠? N자형 하락인가? 일단 한번 다음 주를 위해서 써놔 볼게요. 다음 주에 N자형 하락이 맞나? N자형? 그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N자형 하락인가?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뭐 한다면 이렇게죠. 뭐 N자형. 이런 판국이다. 예, 이런 형국이다. 이해하시고, 그다음 우리 그러니까 이제 자주 참고하는,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선물 지표. 이걸 보면서 우리는 매매를 하잖아요. ELW는. 자,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려왔던 월봉부터 볼까요? 월봉부터 보죠. 뭐 맨날 봤던. 자, 제가 뭐 엘리트 파동 이론 얘기하면서 A파 하락을 얘기했던 것이 적중을 했고요. 그 다음 B파 반등은 이라고 얘기한 지가 솔찬히 오래됐습니다. 석 달째네요. 그죠? 7월 달에 반등 들어와서 N자 B파 반등인가 했는데 8월 달에 음봉 나오더니 9월 달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다시 전 고점이었던 자리가, 그러니까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가 돼주느냐예요. 지지 못하면 밀리는 거죠. 그러면 B파 반등은 조금 더 길어지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지받고 반등 들어오기 시작하면 B파 반등이라고 봐야 돼요. 아직은 A파 하락 중이다. 그렇다면 세계 증시의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지려면 한 2, 3년 걸리겠구나. 그죠? 한 2, 3년 후 시작하겠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보세요. 그럼 한 2, 3년 동안은 주식에서 큰 돈 벌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주봉으로. 선물 주봉으로 한번 보죠. 선물 주봉. 자, 이게 이제 아까 봤었던 월봉으로 봤던 저항 자리잖아요. 340. 이거 무너졌어요. 저항이었는데 그 자리가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 받는 듯 했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지지를 받는 듯 했는데 그래서 기대를 했죠. 그때. 그죠? 기대했어요. 지지선인가? 그러고 예. 그랬는데 지지를 못 받고 무너지더라는 거지. 이게 이제 주봉입니다.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서 그 다음 지지선은 여기입니다 했죠. 그죠? 300에서 320 지지대 형성.
그러더니 거기에서 이제 지지대가 형성이 되고 다시 반등. 그러더니 되발락.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요 지지선이 무너지면은 큰일이겠죠. 그죠? 큰일이겠죠. 그래서 요 자리가 그 300자리예요. 300을 전후한 자리. 선물지수 300이 무너지면은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져. 예. 근데 300까지 7, 8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하루에도 무너질 수 있는 범위야.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여러분. 일봉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죠. 여기 이제 박스권 흐름이라고 제가 선물일봉, 박스권 흐름을 말씀을 드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계단형 박스권 흐름. 선물일봉. 이제 370에서 400 사이에 긴 박스권이 무너지더니, 370에서 400, 그리고 400에서 440의 박스였죠. 그 다음 무너지더니 340에서 370 사이의 박스. 그 다음 지금은 어디? 300에서 340 사이의 박스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 박스권 흐름 300이 무너지면 새로운 박스가 또 형성될 수 있죠. 계단형 하락이니까. 그 기간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 흐름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우리는 계속 주시를 해야 되겠고요. 자, 60분 봉으로 갑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 이 자리는 이게 매물과 저항과 지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매물대를 보는 거고, 이게 이제 가장 쉬운 선긋기입니다. 뭐 추세선 보고 이런 거는 큰 그림에서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봐야 되나? 쌍바닥 확인이 필요하다. 이제 전에 여기에서 이제 다중바닥이 나왔잖아요. 그죠? 다중바닥 나오고 반등. 그래서 여기 저항받을 자리 저항 받았고요. 그죠? 저항을 뚫으니까 한 단계 더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못 뚫고 무너지니까 다시 여기가 지지선이 됐고요. 그죠? 그래서 저항과 지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니까 다시 전저점 다중바닥 자리까지 내려온 겁니다. 반등 들어와도 여기서 또 걸린 거고요. 되발락 된 거죠. 다음 주에 반등 FOMC가 기분 좋게 뭐 해줘가지고 반등이 들어온다면 이게 쌍바닥으로 갈 거고, 그러나 이게 FOMC 이후 오히려 충격이 와가지고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어찌 돼요? 300이 무너진다, 이 다중바닥 자리가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박스권, 새로운 추세대, 추가 하락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미리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 300 깨지면 대박이 나는 거고, 대박이 나는 거예요. 우리 같은 ELW 하는 입장에서는. 그죠? 다른 추세가 형성이 될 때, 그럼 변곡에서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일단 1차 저항은 320선 전후로 놓고 대응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 이런 매매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돈을 버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매매를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을 여러분들이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보니까 8월달 공개방송에서 70만원 수익을 냈었네요. 그죠? 9월물 가지고 여러분들 공개방송 리딩 해가지고 다음 주에 좋은 날 받아서 공개방 준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들어오시면 이 좋은 매매 여러분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저희 방에 새로 들어오신 회원님이 한 분
저한테 저 소개를 제가 별도로 해드리고 싶어서,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은 추석 전부터 연락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추석 막 지나고도 연락이 왔어요. 이날도 가입하겠다고 고려했습니다. 그러더니 안 하시더라고. 이날 또 연락이 왔어요. 이날 가입하셨으면 이날 수익 챙겨 드셨을 거 아니야. 최소한 14일 아침 10시에 수익 낸 거 요거라도 드셨을 거 아니야. 그랬으면 어제 이놈도 또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회비 뽑아요, 못 뽑아요? 여러분, 주말 동안 가입하십시오. 후회 없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기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무조건 기회예요. 무조건 기회예요. FOMC 회의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큰 변동성. 지난주에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였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파워가 센 미국의 금리 결정. 요거 우리 한번 먹어봅시다. 전 회비 한 달에 몇십만 원, 이거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ELW 매매에서는. 그것도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봐봐요. 돈 얼마 가지고 버는지. 돈 14일 날 같은 경우도 매매한 거 보십시오. 11시 53분에 풋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10% 먹었습니다. 1시 44분에 팔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3시 6분에 그러니까 14일 날 100만 원어치 또 100만 원어치 200만 원어치 산 거예요. 다음 날 바로 200만 원 가지고 21만 원을 번 겁니다. 그 전날 운 좋으면 FOMC 회의가 있으니까 운 좋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때는 어땠어요? 보세요. 100, 200, 300만 원 가지고 한 거야. 사실은 200만 원이야. 200만 원 가지고 9월 13일 날 2개 사놓은 거잖아요. 이거가 14일 날 팔아가지고 240만 원을 벌더니 9시 2분에 팔았잖아요. 10시 2분, 1시간 후에 다시 콜로 산 거 아니에요. 풋 팔고 콜로. 그러니까 원금은 200만 원이야. 200만 원을 가지고 요거 45분 만에 30%를 또 먹은 거 아닙니까? 콜에서. 변동폭 클 때는 이렇게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 200만 원 가지고 얼마 벌었어요? 270만 원을 번 거잖아. 딱 이틀 만에. 이틀도 아니야. 하루하고 1시간. 예. 이런 매매가 ELW 매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실 수 있게 매수가, 또 종목, 비중, 매도가 문자로 날라가고요. 카톡창에 올리고요. 예? 못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매도 지금 안 사면 안 되는 그런 매매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 매매 하는 게 아니고, 보십시오. 걸기. 얼마에 걸기. 매도도 얼마에 걸어두세요. 걸래요, 걸어요, 걸어두는 것도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매매, 여러분들 같이 해보십시다. 다음 주 또 한 번에 여러분 인생에 좋은 기회가 옵니다. 주식은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금. 지금 잘못하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 지금 삼성전자도 신저가예요. 명심하십시오. 해야 될 때를 알아야 되고 뭐를 해야 될 때도 알아야 됩니다.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쉬시고 ELW 매매 작은 금액 가지고 하십시오. 지금 우리 방요 투자 원금 다 뽑고요. 지금 매매는 벌어놓은 돈 가지고만 하고 있습니다. 560만 원이나 벌어놨잖아. 그죠? 벌어놓은 돈만 가지고 사고 팔고 해요. 다 휴지돼도 손에 없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부담이 없으니까 더 잘할 수밖에. 맞습니까? 예. 월요일 아침에 일찍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동참합니다. 아침 8시 반까지 들어오세요. 8시 40분에 리딩 들어갑니다.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